네, 국가철도건설사업 전기철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리실무에서 오늘의 주제는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근로자 안전교육, 두 번째, 철도건설 사고, 세 번째, 주요 사고 대책 방안, 네 번째, 위험성 평가, 다섯 번째, TBM, 툴박스 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 보고, 일곱 번째, 매점글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육 내용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4시간 교육받아야 되고요. 교육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신규 채용 시 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을 해야 되죠. 작업 전 1시간 이상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진행하죠.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 시, 그죠? 주요 공정이 바뀌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은 또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해야 되죠. 작업 전 1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다음은 정기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를 상대로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되죠.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이거 해도 됩니다. 다음은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은 위험 작업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죠. 작업 전 2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네,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렇게 근로자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나 이렇게 주체가 돼 가지고 요 규정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철도 건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고 발생 경향을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경향. 사고 발생 경향을 보면은 현장에서 추락, 부딪힘, 무너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예요. 요 세 가지가 보면은 이게 일단 사망 재해율을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사망 재해율입니다. 그죠? 추락 사망 재해율이 34%예요.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부딪힘. 사망 재해율이 25%예요. 사망 위험도 높고요. 무너짐. 사망 재해율이 25%예요. 사고 치명률 매우 높음. 자, 여러분 요걸 한번 볼게요. 추락, 부딪힘, 무너짐. 요게 사망 재해율 이렇게 전부 따지면은 84%예요. 84%. 그죠? 요 밑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사고 유형별 사망자 현황, 추락 34%, 부딪힘 25%, 무너짐 25%.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50%. 84%가 추락, 부딪힘, 무너짐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위험 많이 나고 비율도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전관리에서 이건 좀 외워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추락, 부딪힘, 무너짐, 추, 부, 무. 이게 84%예요. 재해율, 사망 재해율 84%입니다. 그 안전관리를 하시려면은 요 사망 재해율을 84%만 안전 조치를 한다 해도 엄청난 안전 관리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추락, 부딪힘, 무너짐, 추, 부, 무. 기억하세요. 네, 또 사고 발생 경향을 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공정률 70% 이상에서 60% 이상이 발생돼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사고 위험도 높고 사망 위험도 높은 게 공정률 70% 이상에서 60%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공정률 70% 이상. 자, 밑에 한번 보시죠.
공정 70% 이상에서 왜 많이 발생될까요? 보면은 내용 나오죠. 공정상 많은 공사 물량을 집행해야 돼요. 공정률 70% 이상. 이때 되면 어떻습니까?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공정만에 대한 공사 추진이 중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 70% 이상이 되면은 제일 바쁠 때고 제일 일이 많을 때잖아요. 그죠? 그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해 줄 수 있다. 이건 모든 그게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은 작업하는 사람들이 막 일만 해결하려고 모든 그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죠. 일에 포커스, 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돌아가면서 계속 봐야 되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작업하는 사람들이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바쁠 때는 막 그렇게 하려고도 막 해요. 작업자들이.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조절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들이 해야 되죠. 자, 요것도 기억합시다. 공정률 70% 이상, 사고 발생률이 60% 이상이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 사고가 이렇게 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고 형 보십시오. 추락, 부딪힘, 무너짐. 이게 84%입니다. 그죠? 사망 사고의 84%입니다. 자, 사고 원인 한번 볼게요. 추락. 한번 봅시다. 사고 원인이 위험한 장소 접근. 추락하는 거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데 있는 데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 위험한 장소 가는 거죠. 그죠? 위험한 장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안전울타리 설치해야 되죠. 안전울타리. 위험한 장소 접근 못하게 안전울타리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추락 방호 장치. 결함. 추락 방호장치 안전 펜스나 안전 난간대 설치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턱 풀려가 사람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설치 장비 결함이죠. 사후 대책은 뭡니까?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망 설치. 추락 방호 장치가 결함이면 안전 난간 이런 거는 당연히 보강해가 설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 보면은 사고 원인도 많이 나지만 원인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이거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책도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게 미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보겠습니다. 이동 통로 방호 조치 결함. 이동 통로의 추락 방지 예방 조치. 그렇죠. 현장은 항상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딱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추락에 대한 예방 조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울타리도 튼튼해야 되고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면막 펜스 울타리 이런 거 다 설치돼야 되죠. 그죠? 또 보겠습니다. 추락 사고 원인은 안전모 안전벨트 및 착용. 이런 것도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보면은 사고가 사소한 데서 발생돼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기본 안전 수칙 아닙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작업 전에 또 안전모 안전벨트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 된다. 그죠? 참 미스테리합니다. 자, 두 번째 부딪힘 사고 보겠습니다. 부딪힘 사고도 이렇게 와가 물체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로 보세요. 사고 원인은 위험 장소 접근이잖아요. 부딪힐 장소가 있으면은 안 들어갈 수 있게 안전 울타리 설치해야 돼. 안전 대책도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안전 울타리 이렇게 위험한 장소 있으면 못 가게 해야 되죠. 그죠? 보면은 간단합니다. 안전 대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안전 사고 원인도 그렇고 그죠? 또 부딪힘 볼게요. 작업 절차 결함. 작업 절차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설치 작업, 해체 작업. 이건 절차 딱 지켜야 되죠. 그런 작업에서 절차를 안 지키게 하다 보면은 부딪힘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 그 대책이 뭡니까?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준수. 그죠? 작업 절차대로 계획을 세우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 계획에 근거한 이행을 준수해야 되죠. 작업계획 이행 준수해야 됩니다.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부딪힘, 안전모험 미착용.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다 안전사고라는 게 다 사소한 데서 계속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완전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정리시켜야 되죠. 사고 대책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다음은 무너짐 보겠습니다. 무너짐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끼거나 깔리거나 이런 되죠. 이것도 작업 절차 결함입니다. 무너짐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무슨 설치를 하는 작업에서 무너짐 사고가 많이 나죠. 그죠? 설치를 똑바로 못했거나 또 해체 작업을 할 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체해야 되는데 기둥 하나를 갑자기 빼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가장 하중 받는 그런 거를 해체해버리면 무너지잖아요. 다. 그죠? 그럼 작업 계획 수립해야 되고 작업 계획 수립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힘은 하중을 안 받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체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작업 계획 이행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끼임. 보십시오. 이 끼임 사고도 위험한 장소 접근이에요. 안전 울타리 설치. 이건 현장에 있잖아요. 불안전 요소가 다 이렇게 추락할 때, 위험할 때, 끼일 때 이런 데 있으면 다 못 들어가게 방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은 낙하사고. 이것도 보십시오. 사고 원인은 위험 장소 접근입니다. 이것도 대책은 안전 울타리 설치. 낙하도, 그죠? 낙하 작업은 이렇게 고소 작업이잖아요. 고소 작업. 그러니까 작업 절차 결함, 설치 작업, 해체 작업, 작업 계획 수립 및 이행 준수. 이런 건 대체로 다 위험한 작업입니다. 위험한 작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험성 평가 해야 되고, 그죠? 안전 조치 해야 되고, 계획 세워야 되고, 그 절차에 따른 안전 조치 이행을 준수해야 되죠. 자, 여기서 제일 많은 거 추락, 부딪힘, 무너짐, 추, 부, 무.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위험 요소가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책. 자, 어떤 위험 대책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초 위험성 평가는 전체 공정률을 대상으로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하죠. 전체 공정은 뭡니까? 우리가 세우잖아요. 총체 작업 계획서 이런 거 다 세우잖아요. 거기에 최초 위험성 평가 한번 딱 작성해 놓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 위험성 평가도 나오고 수시 위험성 평가도 다 그걸로 카테고리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위험성 하면 종합 작업 계획서 이런 거 우리 다 세우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전기 위험성 평가. 이거는 1년 공정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월 말쯤 되면은, 다음 해 1월부터 해가지고 다음 12월까지 매년 1월 잔여 공정을 대상으로 어떤 공사가 있고 전기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발급을 하는 거죠. 네, 요거는 그냥 1년에 한번 하면 되겠죠. 매년 1월에. 그죠? 자, 세 번째, 수시 위험성 평가. 요거는 공사 진행 2주 단위로 그냥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거죠. 가장 디테일한 항목이 뭐겠습니까? 수시 위험 평가죠. 수시 위험 평가는 그 공정에 대한 세부 위험을 발굴을 하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 위험성 평가할 때는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자, 작업 책임자, 현장 감독, 책임자, 작업관리 책임자 이런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면은 결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팀에서 해야 되고 안전 해야 되고 현장 소장, 감독, 감리하면 되겠죠. 수시 위험 평가는 15일간 하고 작업 위치, 인력, 장비, 그죠?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제 상태는 전도, 무너짐, 끼임, 있었잖아요. 아까 그런 거 되겠죠. 가능성, 빈도, 요 공사할 때 몇 번 정도 가능한지, 중대성, 위험 등급 딱 하고, 위험 감소 대책, 있죠. 그런 걸 하고, 조치 담당자, 확인 담당자, 그러면은 조치 담당자는 작업 반장이 되겠죠. 확인 담당이야, 안전관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절차를 하고 근거를 남기고 결재를 받는다. 요건 다 문서 행위 처리를 하는 거죠. 문서 행위 처리를 하고 근거를 다 남겨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위험성 평가까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죠? 자, 대책을 세웠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자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로자하고 다 공유를 해가 그 내용을 다 알리고 교육을 해야 되죠. 자, 교육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TBM, 툴박스 미팅. 이게 되겠죠. 이거는, 툴박스 TBM,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검증된 거예요. 대기업도 다 하고요. 현장에서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TBM, 툴박스 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BM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TBM인지.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에 관리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 내용이 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TBM이 뭔지. 그죠? 중요합니다. TBM. 자, TBM. 자,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주기적인 TBM 활동은 안전작업에 도움이 된다. 주기적인 TBM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딱 현장으로 고착화시켜야 돼요. 현장에 딱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이 TBM이 딱 체계를 구성이 갖춰지고 이게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게 TBM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절대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형식적이고 뭐 오세요 사진 찍읍시다, 안전교육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될 수 있게 감독이 관리하고 작업 책임자가 관리하고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꼭. 자,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TBM은 위험 요소를 재확인하여 예방 대책에 도움. 아까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한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걸 기반으로 TBM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작업자 간 안전대화는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한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작업자 간 안전대화. 이건 중요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안전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TBM은 조직의 안전문화 인식 수준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형식적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형식적이 되면 안 되고, 이거는 또 근로자와 그 관리자 간의 소통이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는 현장은 뭡니까? 그거는 관리가 되는 현장이거든요.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하고 작업 관리하는 작업 책임자가 소통이 된다는 거는 그 현장이 잘 관리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체계를 갖춰가지고 그 공정 초기부터 준공 때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 게 TBM.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게 TBM이다. 잘 아시겠죠? 꼭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TBM 시행 절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TBM을 시작하냐? 그 밑에 사진 보이시죠? 작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딱 모여 있으면은 첫 번째 가볍게 몸풀기 운동하면 돼요. 몸풀기 운동도 그 간단하잖아요. 딱 하고 목 운동 하고 목 한번 몇 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요 팔 운동 해가 어깨 운동 해가 어깨 한번 싹싹 돌려주고 그 다음에 허리 운동 허리 한번 싹 돌려주고 그 다음 무릎 또 뭐 일어섰다 앉았다 이런 거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손목 발목 풀어주기 이걸 하고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한 5분 안에 할 수 있게 그죠. 그거는 뭐 현장에서 요것도 딱 요 절차가 딱 체계화되고 딱 정형화가 되어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로자 건강 상태 딱 물어보면 딱 보잖아요. 보면 근로자 다 보이잖아요. 마주 오잖아요. 보면 뭐 얼굴도 한번 보고
또 어젯밤에 또 가암해가지고 뭐 숙취가 남아있는지, 또 감기 몸살이 나가 뭐 약을 복용하고 있는 거 없는지, 그런 거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 거는 위험 작업할 때는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고소 작업이나 추락, 이런 게 아까 주요 작업 있었잖아.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맞아보고 있으니까 안전보고 착용 점검하면 되겠죠. 서로 딱 맞아보고 안전모 확인, 안전벨트 확인, 안전조끼 확인, 안전화, 또 각반 설치한 거 이런 거 다 확인하면 되죠. 서로 이상무하면서 확인해 주면 되고. 다음 세 번째, 당일 업무 내용을 숙지시키는 거예요. 오늘 작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작업이 진행할 거고, 작업 종료 시간을 준수하여 작업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내용 있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게 대책은 추락 있으면은 그 안전 펜서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또 신호수 설치, 작업자 2인 1조 그런 내용 다 공유를 해야 되죠. 그런 작업을 누가 하는지도 물어보고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가 그 안전 대책까지 공유하면은 오늘 작업 중에 제일 중점 사항 있잖아요. 낙하, 위험물 추락 방지, 낙하물 주의, 그러면 오늘 안전구호는 낙하물 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럼 낙하물 주의, 그러면 좋아, 착,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TBM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이게 관리가 되는, 체계화된 현장이다. 이런 게 외부 사람 누가 봐도 다 보여요. 그런 게. 이 현장은 관리가 되고, 이게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게끔 TBM은 정형화 시킨다. 요게 핵심 사항입니다. 교육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안전대책도 세우고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됐어요. 그죠?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 보고를 해야 되죠. 요즘 숨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축소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거기에 대한 숨기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더 가중처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동보고는 사고 발생 30분 이내에 재난 알림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로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유형 이런 게 보고해야 되죠. 그리고 피해 내용, 인적 피해 시 경상, 중상 피해 정도 보고해야 되고요. 초동보고는 30분 이내, 초기 보고는 1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하면 돼요. 그 CPMS 시스템상으로 1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되고요. 중간 보고는 24시간 이내에 사고 추진 경위하고 있잖아요. 사고 시스템 보고로 이렇게 하면 돼요. 종결 보고는 사고 조사 후 최종적으로 하는 종결 보고 마무리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동 보고 30분 이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현장에 사고가 나면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 감리 현장 소장하고, 현장 소장은 또 책임 감리한테 얘기해야 되지. 책임 감리는 또 관리 감독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켜가시고 하셔야 되고, 또 위급 상황이면 또 각자로 이렇게 동시 보고도 할 수가 있죠. 딱 그래 보고 받으면은 절차상 해야 되는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그죠? 현장 소장이 책임 감리 단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책임 감리 단장은 또 관리 감독자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유기적 관계가 다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고가 나면은 현장 수습에 집중을 해야 되죠. 거기서 잘못 따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왜 그렇게 했네, 그냥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사고 수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네, 현장 소장, 현장 대리인 지고 또 책임 감리가 지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따지는 거는 추후에 얼마든지 다 저절로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현장 수습에 집중한다.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 왔다 하면은 현장 작업, 현장 소장, 현장에 빨리 가야 되죠. 책임 감리, 모험사 제치놓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서 현장은 이제 비상대기 딱 조치시키고요. 현장에 도착하시면은 재난자 긴급 군환 조치 그거 빨리부터 해야 되죠. 그 긴급 군환 조치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 비상 연락망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어느 병원에 뭐 그 연락처 다 있잖아요. 그 연락처에 전화해 가지고 뭐 그 앰뷸런스 있으면은 좀 긴급 우송할 수 있게 그 구급차 좀 보내달라고 하고, 그래 했을 때 안 되면은 또 뭐 다른 뭐 119나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가 뭐 군환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장 소장 책임 감리는 사고 확산 방지 조치를 빨리 해야 되죠. 이 더 사고가 확대되지 않게 뭐 단전시킬 건 단전시키고, 열차가 뭐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면 그 관계 기관에 다 연락해가 긴급 상황을 다 연락을 다 하고 사고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장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감리단 사무실도 마찬가지, 또 현장 사무실도 긴급하게 설 수 있는 가용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항상 조치될 수 있게 바로 현장에 필요하면은 현장 사무실, 감리단 사무실이 인력이 보충될 수 있게 평상시에 그 비상연락망 그 작동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고 그렇게 자꾸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현장 수습에 포커스를 맞춘다. 핵심입니다. 자, 몇 점 거리입니다. 현장의 안전 울타리가 뭐겠습니까? 감리, 작업 책임자, 안전관리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감리가 현장에 작업 책임자가 있고 뭐 안전관리자가 있으니까 현장관리자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작업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현장에 감리 있고 뭐 안전관리자 배치해 놨으니까 나는 내일이나 좀 보고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감리 뭐 작업 뭐 총괄하는 책임자 감리 있고 뭐 작업 책임자 있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지겠지. 그건 뭐 안전 수업을 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뭐야? 그러면서 아주 곤란하잖아요. 뭐 이 작업을 이 세계의 주체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관심이 없으면은 그 현장 관리 되겠습니까? 사고의 발생은 무관심이죠. 무관심. 감리가 관심이 있던 한 사람이라도 있다거나 현장 작업 책임자가 현장을 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거나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거나 이 세 개 시스템 중 하나라도 작동을 해봅시오. 그럼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근데 다 무관심하다. 뭐 상황이 아주 곤란해지죠. 뭐 관심 없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을 비우시더라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죠. 다 읽기가 어렵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전 울타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요 공정 있잖아요. 주요 공정 장비가 많다거나 작업자가 많다거나 이래 할 때는 감리도 있어야 되고 작업 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현장 안전관리자도 상주해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불안전 요소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현장의 안전 사고가 줄어든다. 그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사고가 아주 간단한 사고잖아요. 대책도 간단한 대책이고 그런 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주요 사고가 계속 발생된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뭐 작업 안전관리는 이 방법이 최고다 그런 게 정해진 게 없어요. 현장에 맞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이 지금까지 요런 사고, 안전사고들이 결론은 무관심에서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의 방법은 관심을 가지자. 안전 울타리 역할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